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군부독재 타도하자입니다. 80년대 대학가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들리던 소리가 바로 군부독재 타도하자였습니다. 그 당시 정신나간 운동권 아이들이 주장했던 군부독재라는 것이 단지 대통령이 장군 출신이었던 전두환이었다는 것 하나뿐이었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관료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매진하고 있었던 그런 정부였었는데도 말입니다. 아무튼 고장난 녹음기 마냥 매일매일을 군부독재 타도하자고 목이 터져라 악을 써댄 결과로 그 시절 대학 생활을 했던 현재의 50대들이 머릿속에는 왠지 군부독재라고 하는 것이 실존했던 것인 듯 자리잡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도 듣다 보니 진실인 양 믿어버리는, 즉 세뇌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뇌당한 50대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엉뚱한 길로 몰아가는 종북 좌파 운동권 정권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로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것이 올바른 길인 양 희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혹한 현실입니다. 80년대에는 군부독재 타도하자만을 외치면서 군부독재만 타도하면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번영의 길을 갈 것이라 주장하면서 그저 군부독재 타도만을 외쳤던 것들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등 정권을 거치면서 김영삼의 역사 지멋대로 뒤집기와 김대중, 노무현의 과거 판결 뒤집기를 지나서 현재 문재인의 적폐청산이라는, 그저 모든 잘못은 과거 보수파 정부들에게 있는 것이니 자신들은 과거의 잘못만을, 사실 그것도 잘못도 아닌 것을 잘못이라 우기면서 미친 망나니 칼춤만을 추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된 미래를 꿈꾸어 본 적도 없고 그런 미래를 설계할 능력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할 줄 아는 유일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서 그저 군부 독재니 적폐청산이니 하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무엇인가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는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는 구태, 구악, 보수파 세력들의 교묘한 저항 때문이라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의 경제를 한순간에 말아먹고 IMF 구제금융을 받게 만든 원흉들이 바로 김영삼과 김대중이었습니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임명하여서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애썼던 과거 보수 우파 정부들과는 달리 온갖 정부 기관 및 산하 단체를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에까지 낙하산 인사를 해대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를 흔들어낸 것이 바로 김영삼, 김대중 등 사이비 민주파리들이었으며 그 뒤를 이은 운동권 정부인 노무현, 이명박은 돌 좀 던지고 화염병만 잘 던지던 대가리 속은 온통 빨강물로 물든 것들이 세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80년대에) 자민투와 민민투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자민투는 자주민주투쟁위원회, 민민투는 민중민주투쟁위원회의 줄임말로 자민투는 자주가 우선이며 따라서 미군을 축출하고 진정한 해방조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정신병자들이었고, 민민투는 민중이 우선이며 따라서 재벌들을 비호하는
군부 독재 타도가 먼저라 주장하던 마시간 아이들이었습니다. 자민투에 속했던 것들은 현재 통진당을 거쳐서 지금 민중당이라는 종북 정당을 차려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자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민민투에 속했던 것들은 현재 정의당이라는 친북 정당을 차려놓고 대한민국을 말아먹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80년대에든 지금이든 민민투 계열들이 수적으로는 다수에 있으나 주체 사상으로 무장을 한 자민투 계열들이 조직 장악력으로 언제나 두 조직이 다툼이 생기면 자민투 것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통진당에서 이석기, 이정희가 당권을 장악하고 심상정, 노회찬이가 뒷방 신세를 졌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또 나뉘어 있지만 아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의당이 혹시라도 원내 정당, 원내 교섭 단체가 된다면 자민투 것들이 또다시 마술을 뻗쳐서 민민투 것들을 제압하는 날이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 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민투 계열 마시간 아이들도 김일성의 사망과 소련의 붕괴로 주체사상의 종주국 북한에 대하여 불가근 불가원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들이 현재 더불어 공산당의 주축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체뽕에 취해서 적화 통일의 망상을 품고 있는 것들이 민중당이라는 미약하나마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하겠습니다. 문재인이가 주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김대중이 주장했던 연방제와 비슷한 것으로 형식만 일국 이체제로 실제적으로는 각각 독립국의 지위를 누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정희가 주장하는 연방제는 형식적으로는 각각 독립국의 지위를 누리는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북한 정부의 의사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라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짓거리고 있는 연방제는 이미 김대중 시절 김영, 김정일에 의하여 거부가 된 것으로 김정은이가 받아들일 확률은 없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정희가 주장하는 연방제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문재인 및 이전 좌파 정권의 최대 주주는 민노총이었으며, 민노총 구성원들은 대부분 민민투 성향의 것들이지만 자민투 것들이 민노총을 장악하고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된 후 그것마저 장악한다면 문재인 정권 및 앞으로 나오게 될 좌파 정권들은 지금보다 더 종북적인 성격의 정권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 된다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져버리고 그냥 민주주의도 아닌 민중민주주의가 헌법에 새겨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직 종북 주사파 자민투 세력들은 정권에 가까이 있지 못하기에 문재인 정부는 민민투 세력에 묻어서 그저 재벌들만 때려잡고자 할 뿐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문정인이가 미군 철수의 운을 띄우며 여론을 살피고는 있으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질 확률은 전혀 없다 하겠습니다. 천년만년 좌파 연정을 꿈꾸기 위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다고 걱정들 많이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로 불행 중 다행으로 정의당은 종북 주사파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재벌들을 때려잡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망쳐버릴지도 모르지만 결코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아가리에 쳐넣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망해서 베네수엘라가 되어버리는데 무엇이 걱정할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가 망해도 결코 베네수엘라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것 또한 그리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괴뢰의 남침으로 3년여의 전쟁을 치르면서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인적 자원들이 넘쳐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아무 생각 없이 기름 팔아서 하루하루 노세노세하면서 지낸 그런 나약한 국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많은 수의 국민들이 막연한 민주화 망령에 쓰여서 종북, 친북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강남 좌파들을 따라가고 있지만 경제가 바닥을 치고 좌파들이 집권하면 나라가 거덜난다는 것을 진정으로 뼛속까지 느낀다면 다시금 정신 차려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저력을 발휘할 것이라 믿습니다. 노무현 때는 경제를 망쳐먹기는 했으나 삼성, 현대 등 재벌들이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금세 좌파 정권의 무능을 잊어버리고 물론 사기 탄핵의 여파가 큰 영향을 끼치기는 했지만 문재인이라는 노무현 시즌2에게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확실하게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는다면, 그래서 자신들이 던진 표가 자신들이 밥줄을 끊었다는 것을 깨닫는 대가리가 깨져버린 좌파들이 진정으로 바닥을 친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당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시절이 곧 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사이비 보수파 정당인 자한당의 본색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유일의 진정한 정통 보수 우파인 우리 공화당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조원진 대표가 방송에 출연하여서 좌파의 정의당이 있다면 우파의 우리공화당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일면은 맞고 일면은 틀린 말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이나 우리공화당이나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정의당은 좌파 중에서도 상당히 왼쪽에 치우친 성향이지만 우리공화당은 대한민국 유일의 정통 보수파 정당이라는 것입니다. 김영삼계와 이명박계로 이어진 자유한국당은 정통 보수파 정당이 아니라 중도 우파 정도의 정당이고, 유승민의 새로운 보수당은 실질적으로는 중도 정당으로 좌파로 조금 기울어져 있지만 뉴라이트처럼 이름만 보수라 주장하는 정당이라 해야 맞을 것입니다. 아무튼 홍문종 대표가 자신의 방송 나폴레옹에서 젖은 낙엽 정신으로 자한당 바닥에 배 깔고 엎드려 있던 소위 말하는 친박 세력, 즉 탄핵 반대 세력들이 드디어 털고 일어날 듯 하다는, 그래서 어제의 우리공화당과 오늘의 우리공화당은 다를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돼야 된 지지 홍 대표의 수많은 정치가적 공약이 아직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가시적인 결과는 결국 자한당에서 공천이 끝나고 나서야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좌파들은 실체도 없는 군부 독재 타도하자를 수십 년 외쳐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진실이기는 하지만 사기, 탄핵, 무효를 외친 지 고작 3년이 지났을 뿐입니다. 좌파들에게 세뇌되어진 많은 국민들을 모두 깨우치기 위해서는 아마도 석 3년은 더 사기, 탄핵, 무효를 외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공화당을 비하하고자 하는 자들은 3년을 외쳤는데 무슨 성과가 있는가? 라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아무런 성과가 없었나요? 탄핵 사태 초기 조중동에 속아서 대부분의 보수우파 국민들도 최서원이 커다란 잘못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을 했다고 믿었었는데, 지금은 보수우파 국민들 중 무려 70~80%가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탄핵 찬성 세력들이 날뛰지 못하게 되었고,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사기 탄핵 세력들에게 먹히지 않았는데
진정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아직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았으며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국심으로 모든 국민들이 좌파들이 세뇌에서 깨어나도록 매주 토요일 사기 탄핵 무효를 목청껏 외칩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군부독재 타도하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